Hi guys!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2023년 새로운 캠핑 아이템 두 번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만관부. 그럼 긴 말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텐트입니다. 2023년 실화임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C2 서밋 텔러스, 이 텐트는 작년에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친구였는데 필드에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거의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수입처를 가보니까 다 품절이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 80만원이 넘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이 1년에 백패킹 한번 할까 말까 한 그놈이 이거 샀던데? 아마 와이프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텔러스 텐트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떴어요. 처음 보고 뭐가 다르지? 색깔 말고 뭐가 다른 거지? 하고 한참을 봤습니다. 패키지가 바뀌었나? 궁금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중국 사이트와 유럽 사이트에 이렇게 똑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이게 말이 됩니까? 500만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 모델과 한번 스펙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색깔대로 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처음에 이 빨간색이 원단인데요. 원단이 조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파란색이 DAC4를 사용한 건 동일했지만 폴의 사이즈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란색이 사이즈인데요. 모피가 좀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패킹 사이즈도 좀 다르네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무게인데 새로운 텐트가 무게가 좀 더 무거워졌어요. 원단이 두꺼워져가지고 무게가 더 무거워졌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루머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벌써 가격부터 표기한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두 개 사이트에서 프리오더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 주문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이상해요. 텐트 빨리 산다고 좋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근데 이게 맞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냥 아닌 것 같네요 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편집하고 보다가 이상해가지고 더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실사가 있으면 진짜지. 이게 작년에 쇼에서 공개를 했던 사진인데요. 제가 이름을 놓쳤더라고요. 이 아이코스?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면 한 6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스펙을 보면 원단이나 폴 두께가 아무래도 좀 두꺼워지고 무거워져가지고 무게가 늘어난 것 같고요. 텔러스 모델이 약간 고가 버전이라면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똑같은 형태의 보급형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뭐 좀 더 정확해지면 소식이 전해지게 되겠죠. 제가 제일 빨리 전하는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이렇게 비쌌다고? 야, 3인용은 100만원이 넘네. 와우. 자, 다음은 니모입니다. 2023년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 조사하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렸는데 다른 브랜드들도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게 니모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텐트 있고요, 의자 있고, 베개 있고, 침낭 있고, 매트 있습니다. 뭐 텐트에 따른 풋프린트도 있겠죠. 그래서 풋프린트부터 우선 살펴보면 호넷 풋프린트인데요. 다른 부분을 보면은 3인용이 출시가 되죠. 즉 호넷도 3인용이 출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원단 두께 좀 두꺼워졌고요. 하지만 무게는 똑같고 가격도 동일합니다. 모양도 똑같겠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베개인데요. 저는 요거를 보고서 베개가 뭔가 새롭게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 백패킹 모델 같은 경우에는 4가지로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가 되고 울트라라이트 백패킹 모델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텐트를 살펴보죠. 호넷이라는 니모의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제가 이전에 호넷 리뷰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쭉
봤는데 뭐가 바뀐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 패킹 사이즈 바뀐 건가? 오즈모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은 게 차이점인데요.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입구 쪽이 좀 더 올라와 있는 모습, 그리고 아래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이거 말고는 가격이 40불 정도 비싸졌습니다. 스펙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무게가 좀 무거워졌고요. 왜 무게가 좀 더 무거워졌지? 사이즈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원단 두께가 좀 변화를 했고요. 오즈모 원단을 사용을 했고, 이전 모델은 나일론이죠.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더라고요. 이게 0이 아니라 10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분 혹시 보실 일은 없겠지만 보시면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변화한 게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변화한 게 뭔가 딱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패킹 사이즈는 좀 더 작아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 오즈모 원단인데요. 사실 오즈모 원단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도 사용을 했던 원단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한두 개 모델만 적용을 했다면 23년부터는 호넷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리모의 텐트들의 오즈모 원단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즈모 원단이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 원단, 친환경적인 원단이고요. 여기 보시면 뭔가 좀 더 원단이 튼튼해졌다는 그런 부분이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40불. 왜 친환경이 붙으면 다 비싸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곤플라이나 드래곤플라이 바이크팩 모델 같은 경우에도 오즈모 원단이 적용이 됐고요. 근데 저는 이 바이크팩이라는 모델은 뭔가 바이크 타시는 분들을 위한 텐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텐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23년 모음에는 없었지만 담당자가 이것도 빼먹은 것 같아요. 호넷 엘리트라는 요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1kg 아래 가벼운 이 무게 때문에 눈에 들어왔고요. 역시 오타도 참 일관적으로 내놨죠. 이거는 10 같고요. 가격이 엄청 비싸구나. 그 외에 의자라든가 침낭, 그리고 매트도 있었는데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의자도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침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스펙을 보니까 3계절 침낭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트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자축 매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 무게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도 괜찮고 패킹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R밸류가 3.3. 3.3이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자축 매트도 새롭게 나왔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오스프리의 배낭입니다. 엑소스랑 이자라는 배낭인데요. 제가 이게 눈에 딱 띄었던 게 이 사진, 이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이분들이 스루 하이커, 그 엑소스랑 이자의 앰베서더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멋있다. 멋있죠. 엑소스랑 이자 이 배낭은 사실 이전에도 나오는 배낭이긴 한데요. 지금 본사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을 보면 엑소스는 남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는 여자 모델이고 가격대는 한 요 정도인 배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무게가 한 1kg 초반 무게잖아요. 그래서 일반 배낭과 가벼운 배낭 그 중간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는 그런 배낭이고요. 요게 지금 한국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엑소스 프로 55리터라는 모델인데 여기 물음표를 붙여둔 이유가 스펙 표기를 보면 무게가 1.3kg 정도 되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면 새로운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500g 정도 가벼워져서 970g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1.3kg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음표를 붙여봤고요. 그러면 스펙적으로 뭐가 바뀌느냐? 원단이 나노플라이 원단으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이 나노플라이 원단은 이전에 레비티에도 사용을 했던 그런 원단인데 여기 보시면 UHM 막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니마 원단의 특성과 좀 비슷한 그런 건가 봐요.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화학적인 성분이 비슷한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다이니마 원단보다는 떨어지겠죠? 성질이 비슷한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고 좀 더 튼튼한 그런 원단을 사용을 해서 무게를 줄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배낭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스프리가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1등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그 엑소스에 관련된 소개 영상인데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커버 없는 부분이나 뭐 등판 모양이나 그리고 여기 옆에 이런 부분이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 옵틱이랑 아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떨지 정말 궁금한 그런 배낭이었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이트였나? 거기서 신상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없어졌죠? 그리고 뭐 등판 색깔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까지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는 이게 확실히 신상 사진인지는 확실치는 않았지만 원단이 바뀌었다든가 물론 가격도 좀 더 비싸졌겠죠? 하지만 되게 궁금한 그런 배낭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네. 비 내리네? 자, 다음은 신상이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보다가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크루아라는 브랜드의 텐트입니다. 크루아는 약간 중저가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았어요. 보시면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텐트가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거 뭐야? 하고 살펴보게 됐는데요.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면은 이게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네, 이런 텐트입니다. 변신 텐트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폴을 추가를 해서 여기 접혀 있는 부분이 쑥 늘어나면서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텐트입니다. 폴은 여기다 따로 수납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신 플라이는 그대로라서 좀 껑충하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한데요. 가격은 지금 할인 판매 중이라 20만원 초반대.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고요. 원단이나 폴을 보면은 그냥 진짜 일반적인 원단이랑 폴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막 좋은 텐트는 아니지만 아이디어 재밌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요거는 처음 보고 이거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온 기능도 있고 암막 기능도 있고요. 에어프레임 텐트입니다. 야 괜찮다 하고 봤는데 가격이 63만원. 너무 비싸다. 이런 거 겨울에 쉘터 안에 이너 텐트로 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걸로. 다음 이 텐트도 신기했는데요. 바자오라는 브랜드인데 서보드, 패들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놓젓는 그런 보드 위에 설치를 하는 그런 텐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텐트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루프탑 텐트처럼 자동차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나름 에어프레임 텐트입니다. 이스포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 새로운 제품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기념으로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네요. 요 정도면 한 67만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굳이 물 위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바르고라는 브랜드입니다.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티타늄 제품으로 좀 유명한 그런 화로대인데 요 이름에서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육각 화로대입니다. 네, 수납이 되게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이중 연소가 되는 솔로 스토브와 비슷한 그런 화로대인데요. 솔로 스토브가 수납성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한 화로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게는 11.3kg으로 좀 무거운 편이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화로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립식 화로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쓰면은 이 모양이 바뀌던데 뭐 요것도 그럴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모양이 특이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은 하이드라팩이라는 물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드라팩 요거는 로고도 되게 귀엽고 이 디자인이나 컬러감도 이뻐가지고 평소에 눈여겨봤던 물통인데 이렇게 접히는 물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는 77g이고 EPA 프리에 얼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이드라팩 한국 판매처에서는 품절이기는 한데 좀 더 찾아보면은 요 가격대에 판매를 하는 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아마 이 물통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베이퍼 물통이랑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가격이랑 무게를 보면 확실히 베이퍼 물통이 가볍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근데 아마존 사이트를 보면은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잖아요. 물론 한국이 훨씬 더 싸죠, 이 가격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물통이 베이퍼뿐만 아니라 하이드라팩도 있다는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 근데 베이퍼 코리아 사이트가 닫혔더라고요. 이게 언제 이렇게 닫혔지? 이제 안 하나? 아니, 또 그리고 베이퍼 본사 사이트 가보니까 재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퍼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이드라팩의 물통들이거든요. 근데 와,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그 플라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되게 재밌어 보이는 그런 물통이었고요. 카타딘 물통도 있네요. 야,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뭐 요런 제품도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네. 자, 다음은 오피넬의 피크닉 플러스 세트라는 아이템도 있었습니다. 오피넬 라이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있는데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수저랑 포크가 있는데 그 칼날 빼지 않고 그냥 꼽아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게 아주 이거 아이디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도 참 좋아요. 네, 오피넬 역시 나이스. 이건 진짜 사고 싶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뭘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네, 벌레 물렸을 때, 모기 물렸을 때 이렇게 대구서 클릭 10번 정도 하면은 안 가렵대요. 근데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있나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되잖아요. 십자가가 짱이지.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가져와 봤고요. 라이프 시스템즈라는 요 브랜드가 뭐 응급키트라든가 요런 아이템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또 물통인데요. 예티의 욘더라는 물통입니다. 1리터죠. 디자인이 참 이쁘잖아요. 예티스럽죠. 제가 눈에 띄었던 이유는 요 뚜껑 때문에 눈에 띄었는데요. 날진 물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뚜껑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거 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꽉 닫았었는데, 이거는 이중이라서 물이 진짜 안 샌다고 합니다. 진짜 안 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욘더라는 이름은 예티의 다른 물통이 있었는데 플라스틱 물통이 있다는 건 저는 처음 봤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날진이랑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둘 다 역시 BPA 프리고요. 욘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8불, 무게는 300g. 확실히 날진이 가격이나 무게가 훨씬 가볍고 저렴하죠. 근데 욘더 물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거든요.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날진도 뭐 물론 차가운 물을 추천한다는 문구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날진이 활용도 면에서는 훨씬 더, 가격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디자인 이쁘고 예티에서 출시하는 물통도 있다 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 같았으면 바로 샀습니다. 130주년, 심지어 이런 헤리티지 디자인, 예전 같았으면 바로 샀겠지만 저는 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사주시는 건 아니요, 사지 마세요. 굳이. 네,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감성 어쩔 거야.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도 그렇고 수집하시는 분들이 환장할 만한 게, 여기 보면은 넘버링을 한 한정판 모델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작년에 출시된 것 같은데 요거는 품절이더라고요. 확실히 이쁜 게 제일 품절이 빨리 돼. 아무튼 요런 한정판 아이템도 있다는 것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메이저 브랜드의 아웃도어 인구 타겟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나이키에서 뭐 이런 단어를 붙여서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뭐 올해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프코라는 패션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웃도어 브랜드의 그런 룩을 일상생활에서도 입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도 그런 타겟팅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나이키를 사실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딱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뭐 물론 스포츠 브랜드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신발을 어떤 걸 선택을 하나, 뭐 물론 ACG 신발을 주로 추천을 하겠죠. 백패킹에 관련된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한테 보이는 건 요게 보이죠? 요건 니모 스위치백 매트고 요건 서머레스트 지라이트 솔, 우리들만 아는 거. 그럼 나이키 사이트를 한번 쭉 볼까요? 티셔츠와 팬츠들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나이키 제품이겠죠, 당연히. 뭐가 관련 있는지는 살짝 아리송했지만 신발은 역시 ACG 신발들이었고, 백팩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이 바지였는데 괜찮지 않나요? 네,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아무래도 고프코어 패션으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입는다고 해요, 이 팬츠를. 근데 이전 모델보다 이번에 나온 모델이 바지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와, 무게가 훨씬 더 가벼워졌다고 땡기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패션 쪽으로 이걸 입으시는 분들은 그 무게가 가벼워져서 그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 없어졌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하죠. 네. 나이키에 밀릴 수는 없다. 룰루레몬에서도 이런 하이크 컬렉션을 출시를 했는데요. 아웃도어까지 섭렵? 이건 좀 룰루레몬 아웃도어 라인 시리즈가 출시됐다는 거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저도 작년에 잠깐 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미지는 진짜 멋있네요. 역시 사이트를 한번 보면 여자와 남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바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나머지는 뭐 레깅스들이 많네요. 바지를 보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같아 보여요. 가격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남자 라인을 좀 보면 룰루레몬스럽죠. 자켓을 볼까요? 자켓은 그냥 뭐 심플하고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바지도 있겠죠? 바지를 보면 하이킹 팬츠는 뭐 다 이렇게 분리되는 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확실히 메이저 브랜드라서 그런가 이런 이미지가 퀄리티가 높고 컬러감이 되게 이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뭐랄까, 라이트하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그런 타겟팅이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겠죠. 야, 그래도 이미지는 확실히 좋다. 자본의 힘인가? 지금까지 2023년 새롭게 출시되는 캠핑, 아웃도어, 신상과 제가 처음 보는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재밌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이 준비를 해볼까 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업체 관계자분들 중에서 우리 신상품 이런 거 나오는데 잠깐 소개해달라 좀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먼저 연락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조사를 틈틈이 해보고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다 싶으면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아니면은 뭐 신상품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바! 아니, 와, 이거를 촬영을 3번 했어. 당 떨어져.